자, 통계 대단 마무리 문항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자, 흰 공 4개와 검은 공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임으로 3개 공을 꺼낸대요. 그때 꺼낸 검의 공의 개수, 꺼낸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를 하자. 그때 너의 확률을 구하라. 그럼 여기는 현재 너는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표를 그리면서 접근하는 게 좀 더 깔끔해요. 그러면 표를 한번 직접 그려본다면 이때 확률 변수 x는 검은 공이 나오는 그 개수고, 그때 여기 있는 각각의 매칭된 확률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세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검은 공은 빵개, 1개, 2개, 3개까지 나올 수 있겠고, 무슨 말 되고 있지? 그 상태에서 각각의 확률은 여기 있는 이 0이란 말이 검은 공 0, 그러면 흰 공은 3개 나왔던 말과 똑같지. 그렇기 때문에 10개 중에 3개를 꺼냈을 때 우리가 흰 공에서 3개 나온다는 소리고, 이거는 10개 중에 3개를 꺼냈을 때 흰 공에서 몇 개? 그렇죠. 흰 공에서는 2개, 검은 공에서는 1개. 그 다음에 나는 10C 3분의 4C 1 곱하기 검은 공에서 2개, 그리고 10C 3분의 이제 검은 공에 3개 나온 이 상황이 이제 우리가 1번에서 주어지고 있는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여기 있는 px가 2번 잠깐 왔다 해서 현재 여기 있는 너는 px가 0일 때, 그리고 px가 1일 때, 그리고 px가 2일 때에 대한 합을 구하란 말과 똑같겠지, 얘가. 그런데 이거를 실제 너랑 너를 구해도 되지만, 더해서 구해도 되지만,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너의 전체 확률 합은 몇일 거니까 1일 거니까 그 1에서 여기 있는 요거 빼는 걸로 봐도 더 계산이 편하겠죠. 한번 여사건적으로 생각하겠다는 소리겠지. 이해되고 있어? 따라서 1 10C 3분의 6C 3은 이제 계산해 보면 6분의 1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6분의 5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겠네요. 다음. 자, 2번 보겠습니다. 각면에 11, 222, 3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유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대요. 이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를 또 확률변수 x를 할 때 여기 있는 그 확률변수의 평균을 구해봐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산 확률변수고 그에 따른 확률 분포를 우리가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변수는 우리가 분명 주사위 던져서 나온 눈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이 나올 때 있고 2가 나올 때 있고 3이 나올 때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각각의 1이 나올 확률은 보다시피 전체 6개의 눈 중에 2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6개분의 3, 나는 6개분의 1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너의 평균은 알다시피 여기 있는 XIPI, 시그마 XIPI겠죠? 한마디로 너와 너를 곱하고 너와 너를 곱하고 너와 너를 뭐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다 뭐하시면 더하면 되는 거지. 그 계산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결론적으로 6분의 1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3번 같은 경우 여기 있는 x의 평균과 x제곱에 대한 평균이 주어졌는데 이때 여기 있는 이 시그마 x 뭘 구하는 소리야? 표준 편차를 구하는 소리죠. 그냥 표준 편차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는 게 맞고 분산을 구하는 게 맞고, 분산 구하는 식은 우리가 분산 계산식에서 x제곱에 대한 별량의 평균 빼기 여기 있는 리얼 평균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은 25, 여기는 16 이렇게 계산해주면 결과적으로 얼마 나오고 9가 나오죠. 하지만 얘는 분산을 구한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여기 있는 표준 편차는 나의 루트 값 얼마, 바로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음. 자, 4번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여기는 너의 값을 구하라. 보다시피 여기 너는 우리가 성질에 의해서 a 곱하기 평균 더하기 b 널 계산하는 소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각각 a 값 그리고 평균 값 여기 있는 b 값을 다 찾아내는 소리겠죠. 맞아?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정보들을 좀 이용하면, 첫 번째 여기 있는 너의 합은 항상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b값은 2라는 거고, 또 다시 말하면 4분의 1과 2분의 1과 a를 더했을 때 또 1이 된단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면 이 값이 또 4분의 2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치? 뭐 다 있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a값 b값 찾았고, 여기 있는 평균 구하면 넌 평균은 0 곱하기 4분의 1,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 결과 얼마 나오냐면 1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여기 있는 4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얼마? 4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5 보겠습니다. 각 면에 1, 2, 3, 4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가 있대요. 근데 이 정사면체를 던져서 바닥에 놓인 면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를 할 때 여기는 너의 값을 구해봐라. 여기는 이 분산 성질에서 4 곱하기 분산에 대한
계산을 하는 소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너를 토대로 여기 있는 분산 계산식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x제곱의 평균에서 리얼 평균의 제곱을 뭐 하는 거?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너와 너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맞지? 그렇다면 또 여기 있는 너가 이산에 관련된 확률 분석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표를 세워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세워볼까요? 여기 있는 바닥에 놓인 면에 해당 적힌 수를 확률 분석 x로 잡았기 때문에 그때 각각 나올 수 있는 변수는 1, 2, 3, 4가 나올 수 있겠고, 그에 매칭되는 각각의 확률은 뭐가 된다는 거, 4분의 1씩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 이걸 토대로 우리가 여기 있는 평균과 여기 있는 제곱의 평균을 우리는 자주 구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구해본다면 여기는 얼마 나오냐면 2분의 5, 이거는 우리가 4분의 5, 이거는 4분의 30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분산값은 4분의 30에서 여기 있는 너를 제곱해서 뺀 4분의 25로 뺀 거죠. 그럼 계산 얼마냐면 4분의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여기 있는 4분의 5에다가 몇 가지, 그렇죠, 4까지 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되겠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 자, 6번 보겠습니다. 어느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이 0.9래요. 이 선수가 100번의 자유투를 던질 때 성공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를 하자. 그때 여기 너의 값을 구해봐라 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이 문맥이 무슨 분포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렇죠, 이항 분포죠. 여기는 이 확률 변수가 누굴 따른다고? 그렇죠, 이항 분포를 따르고, 그때 총 몇 번? 100번. 그리고 고정 확률은 0.9에 해당되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알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그에 맞는 각각의 확률과 여기 있는 표준 편차는, 확률은 우리가 평균은 너와 너를 곱한 것으로 나타내는 거죠. NP. 그렇기 때문에 얼마 되겠어? 그렇죠. 9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표준 편차는 우리가 루트 분산이기 때문에 분산 구하는 식이 여기는 100 곱하기 0.9 곱하기 0.1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90에다가 0.1 곱하면 생각이 되지. 그럼 얼마야? 9고 루트 9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3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90과 3의 합이니까 얼마? 9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다음. 자, 여기서 확률 변수 x가 이항표를 따른데요. 그때 여기 있는 x 평균이 5이고 분산해서 할 때 p분의 n의 값을 구하라. 보다시피 우리가 여기 있는 너에 대한 평균은 얼마고? np가 5란 소리고, 여기 있는 너에 대한 분산은 np 1-p인데 그 값이 4란 소리겠죠. 이 값이 5니까 여기 들어가면 실제 1-p는 5분의 4가 된다는 소리고, 그때 p 값은 얼마 되는 거야? 그치, 5분의 1이 되겠죠. 그럼 p 값이 5분의 1이니까 그때 n 값은 얼마? 25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최종적으로 찾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p분의 n이고, p분의 n은 우리가 5 곱하기 25로서 12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 자, 8번 보겠습니다. 두 확률 변수 x와 y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x는 현재 정규분포 10 그리고 3의 제곱, 그리고 y는 이제 정규분포 m 그리고 3의 제곱을 따른답니다. 그때 각각의 확률 밀도함수 fx와 gx가 있는데, 이때 밑에 있는 이런 정보를 토대로 여기 너의 확률을 구해보래. 자, 우선 여기 있는 y가 36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이제 표준화 작업을 토대로 여기 있는 표준 정기분포 표를 이용해서 찾으라는 소리인데, 보면 여기 있는 이 평균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와 나를 이용해서 뭘 먼저 찾으라, 평균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답을 찾아봐라,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보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는 각각의 뭐가 똑같다는 거야. 분산이 똑같다는 걸 제공하고 있는 거지. 그 소리는, 우리가 분산이 똑같다는 소리는 여기 있는 너의 정규분포 곡선이 물론 평균에 따라서 좌우에서 움직임은 이제 어떤 식으로 평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에 해당되는 분포 그래프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내가 여기 있는 이 x에 해당되는 그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보면 평균이 10이고, 그때 이렇게 생긴 현재 fx라는 확률 밀도함수를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되고 있어? 그런데 여기 있는 gx라는 확률 밀도함수는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이 그려질 텐데 현재 여기 있는 무슨 값을, m 값을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은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여기 있는 그래프의 퍼짐 정도는 똑같을 것이고 그건 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 놓고 이제 좋은 정보상 첫 번째 뭐가 좋냐면 여기 있는 여기 앱 10보다 작거나 같은 그때의 확률이 그 fx에 해당되는 1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잖아. 오케이? 그의 확률이 얼마이겠습니까? 0.5겠죠. 근데 여기 있는 25보다 같은 이 y에 대한 그 정규분포 곡선에 그쪽에 해당되는 확률도 얼마란 소리야? 그렇죠. 그때는 이 값이 0.5보다 뭐하다? 0.5보다 크가 나왔다는 소리야. 맞아. 그러니까 0.5보다 커 같으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이 절반에다가 추가로 요만큼 더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 한 25가 한 이쯤에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균이 여기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그래프상 맞는 해석이 될 것이고, 자, 좀 더 쓰겠습니다. 여기가 25면 우리가 체크할 건 좀 더 체크하자고. 여기가 25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평균, 지금 현재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있는 너의 값은 여기 있는 이 나의 정보에 의해서 G25가 현재 얘가 GX 그래프인 거잖아. G25가 누구 F15랑 똑같기 때문에 이 값이 현재 바로 몇이라는 거야? 15가 된다는 소리겠지. 무슨 말이 돼? 오케이. 따라서 현재 여기 있는 이 15와 25에 여기 있는 가운데 평균이 얼마입니까? 보다시피 20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10과 m의 평균도 2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맞죠? 결과적으로 m 값 얼마나 소리야? 그렇죠. m은 3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 다 됐네. 그렇다면 현재 얘가 30으로 이렇게 메꿔진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너에 대한 확률을 구하려면 너를 이제 우리가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겠죠. 그러면 너 z는 우리가 표준화 작업을 거치게 되면 이때 얘가 0, 1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p z하고 여기 있는 표준화 작업에 의해서 여기 분모에는 3이 오고 분자에서는 36에서 30을 뺀 것이 되는 거겠죠. 맞아? 오케이.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이 값은 2가 되고 결과적으로 2보다 작은 같은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 있는 표가 안 주었지만 이제 뒤에서 찾아보면 그때 여기 있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값이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이 0.477로 나와요. 0.477이. 따라서 최종적으로 0.5에다 0.477까지 더하면 얼마 되겠다? 0.9772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이 되겠다. 됐죠? 부분 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 시간이 평균이 48이고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다시 봉사 시간이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때 평균은 48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 임으로 한 명을 택할 때 이 학생 봉사 시간이 58시간 이상 확률. 그러니까 현재 여기 있는 봉사 시간이 우리가 58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뭐 이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바로 표준화를 토대로 우리가 여기 있는 확률을 구하러 가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10분의 58 빼기 48이니까 10이 돼서 이 값은 1이 되겠네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긴 너의 표준 정규 분포 표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구해 본다면 이 부분을 구하는 소리고, 이 부분을 구하는 소리고, 그때 우리가 뒤에 부분을 이용해서 이쪽의 값을 구해보면 여기가 0.3413이 나와요. 그러니까 0.5에서 0.3413을 뺀 최종적인 값은 0.1587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온 음료 한 병의 용량은 평균이 너이고 표준 편차가 너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다시 이제 음료 한 병의 용량이 누굴 따른다고? 그렇죠.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평균 250, 표준 편차가 0.5니까 2분의 1로 쓰죠. 아니다. 0.5를 하자. 0.5의 제곱 이렇게 따른답니다. 그럴 때 이온 음료 한 병의 용량이 이거 이하일 때 합격품으로 처리한대. 즉 우리가 여기 있는 용량, 이 용량이 248.5보다 크거나고 251.5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 여기 있는 너의 확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름이 있는 거지. 너 확률의 이름은 합격품
될 확률인 거지. 자, 다시 총 여기 있는 문맥으로 사용하면 이 음료 한 병이 뭐가 될? 합격품이 될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있는 확률을 이제 마저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겠죠. Z 여기는 0.5분의 248.5에서 250 빼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고, 여기는 0.5분의 1.5가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3, Z 여기는 3이 된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럼 이거를 우리가 또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3까지의 여기 있는 표를 이용해서 찾아보면 이 값이 0.9974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0.9974의 이름 바로 뭐라고? 이음료가 합격품이 될 확률인 거라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 있는 이 합격품이 될 확률을 이제 우리가 고정 확률로 이제 구한 거예요. 고정 확률. 그리고 그때 이온 음료가 1000병, 만병에서 합격품 개수를 이제 기대값 평균을 구하라 했는데,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그 합격품의 개수는 우리가 누굴 따르는 거야? 그렇죠.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병수는 만병이고 그때의 확률, 고정 확률은 바로 여기 있는 0.9974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고 여긴 너에 대한 기대값을 구했으니까 너의 기대값은 현재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만에다가 0.9974를 곱한 9974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대값이 되겠네요. 됐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어느 자격증 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라고 한대요. 그때 10,000명이 응시해서 그때 여기 있는 이 시험 점수가 평균이 55, 그리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점인 정규분포를 따르겠대. 자, 그러면 우선 여기가 시험 점수가 누굴 따른다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평균 55고 여기 있는 표준 편차 시그마인. 그때 합격자 수가 668명이었대. 그때 시그마 값을 구하라 했는데, 여기서 우선 여기 있는 이 668이 알려주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선생님이 잠깐 개념 수업 시간에 했던 게 명이 나오면, 여기 있는 몇 명 중에 몇 명이 나오면 그게 확률을 제시하는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 있는 10,000명 중에 668명, 한마디로 10,000분의 668이라는 이 확률이 이름이 있는 거라고.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쵸. 여기서 합격한 확률이 되는 거지. 여기서 합격 확률은 바로 몇 점? 70점 이상을 받았을 때 합격 확률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걸 써본다면 여기 있는 이 점수가 70점 이상인 그 확률은 바로 합격 확률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0.0668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정규분포표에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제 표준화 작업할 거고, 그 표준화 작업을 토대로 우리가 여기 있는 그 확률이 0.0668을 표에서 찾아내시면 된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좀 더 가보죠. 여기서 너를 표준화 작업을 거치게 되면 너는 몇 분의 시그마 분의 우리가 70-55가 될 거고, 그때 그 값이 계속 0.0668이 될 건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여기 너는 0, 그리고 봐보세요. 시그마분의 여기 있는 70-55 한마디로 시그마분의 15죠. 시그마분의 15가 현재 여기 있는 어떤 Z보다 큰 같은 범위에 있는 확률이 0.0668는 소리는 한 이쯤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지. 이게 시그마분의 15가 된다는 소리고, 그때 이 부분이 현재 0.0668이야. 오케이. 자, 근데 이제 0.0668이 되도록 하는 이쪽에 해당되는 넓이는 바로 얼마 됐어야 되냐면 우리가 0.4332가 돼야 되고, 0.4332가 표상 찾아보면 얘가 1.5라고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이 0.4332가 돼야 돼. 근데 그걸 차지하는 그 표에서 얘가 1.5로 나와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의 찾고자 하는 시그마 값은 계산해 보면 우리가 10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해됐어?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정보에서 자꾸 어떤 것들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지를 자꾸 여러분이 표현을 해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름도 붙여주고 작업을 해줘야 한다는 상황인 겁니다. 됐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A 타이어의 수명은 평균이 너이고 표준 편차가 너인 정규를 따른대요. 자, 쓰면서 가죠. 현재 A 타이어의 수명 이 누굴 따른다고?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그때 얘가 4만
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표준 편차가 2000인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B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수명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때 평균이 45,000이고 그리고 그때 표준 편차는 4,000이래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공장에 생산된 A 타이어와 B 타이어 중에 임으로 제품을 각각 한 개씩 택할 때 택한 A 타이어 수명이 43,000이 이상 확률과 다시 여기서 우리가 A 타이어의 수명이 얼마? 43,000 이상일 확률과 그 다음에 B 타이어에서 수명이 B 타이어에서 수명이 A 킬로미터 이하일 확률, 얘가 A 킬로미터 이하 확률이 서로 뭐하답니까?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뭐 A를 찾으래.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 되겠고, 표준화 작업을 거치게 되면 너는 2000분의 43,000 빼기 4만이니까 3000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여기는 1.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른쪽 부분은 PZ 하고 여기 있는 몇 분의, 그쵸, 4000분의 여기는 A-45,00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현재 부등호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여기 있는 이렇게 된 상황인 거야. 자, 1.5가 어디 있냐면 당연히 얘가 1.5겠죠? 1.5 이상 너의 확률과 이하인 확률인데 그 이하인 확률은 보다시피 서로 대칭 관계로서 이쯤에 있어요. 4,000분의 여기 있는 A-45,000이 이쪽에 있어야 서로 그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만즉슨 이 값은 얼마 돼야 한다는 소리야? 그렇죠. 마이너스 1.5가 돼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됐나? 오케이. 그럼 결론적으로 여긴 너를 이제 풀어내시면 그때 A 값이 39,000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찾고자 하는 A 값 39,000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13 볼게요. 어느 지역의 청소년 음악 콩쿠르 지원자 1000명의 평가 점수가 평균이 63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균포를 따른데, 자, 그럼 다시 여기는 점수가 평균이 63 그리고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보를 따른다 했고, 이때 이 콩쿠르 예선을 통과한 인원이 242명이라 할 때 예선을 통과할 수 있는 최저 점수를 구하라 이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또 여기는 1000명 중에 242명이 통과했다는 소리죠.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다가 1000분의 240이라는 확률을 쓸 건데 얘 이름이 뭐냐? 이 이름은 우리가 여기 있는 A선 1000명 중에 A선을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콩쿠르의 A선을 통과할 수 있는 확률. 무슨 말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여기는 A선을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는 A선을 통과할 수 있는 최저 점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최저 점수를 내가 만약 K라 둔다면 현재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점수가 여기 있는 최저 점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통과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될 확률을 구하는 소리고, 근데 그 확률은 이거 자체가 뭡니까? A선을 통과할 확률을 쓴 거죠. 그게 바로 얼마란 거야? 여기 있는 1000분의 240인 0.2 사이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나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너가 점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너와 너를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제 K를 구하러 가는 거죠. 자, 그러면 표준화를 좀 하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너는 몇 분의, 그쵸, 20분의 K-63이 될 것이고, 그때 여기 있는 너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건데, 여기가 0, 여기 있는 요 값이 실제 0.2 사이가 된다는 소리는 어쨌든 0.5보다 작잖아. 그치? 그러려면 여기 있는 이 20분의 K-63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가 현재 0.2 사이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얼마란 소리야? 0.258이 된다는 소리겠죠.
맞니? 그럼 0.258이 되는 그때 이제 표준 정기분포 표를 찾아보면 그때 그 값이 0.7로 나와 있습니다. 0.7. 그러니까 이 값이 바로 얼마 되면 0.7이 되면 된다는 거죠. 얘기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적절하게 정리하면 그때 K 값은 77. 즉 K가 한마디로 최저 점수인데 그 최저 점수가 77점 이상이면 이제 A선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14번 볼게요. 어느 고속도로의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의 80%가 승용 촬영한다. 먼저 여기 스톱. 여기서 이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에 우리가 확률을 제공하고 있거든. 그죠? 그 확률은 현재 우리가 0.8로 정했는데 이 0.8은 얘가 이름인 거고 근데 여기 있는 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정 확률로서 받아들이면 좀 좋겠죠. 그럴 때 이 고속도로의 하이패스를 이용한 차량이 400대인데 그때 336대 이상일 확률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고정률 주어졌고 그때 하이패스 이용한 그 대수가 이제 여러 대가 이제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할게요. 하이패스를 이용한 차량에 대해서 그게 바로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항분포는 현재 400 그 여러 번에 해당되고 고정 확률이 0.8인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를 거고 그때 우리가 여기 있는 요 횟수가 여기 있는 이 대수가 여러 대 충분히 큰 여러 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너를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 끌고 갈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의 정규 분포는 여기는 이 자리는 너와 너의 평균이 들어가면 400 곱하기 0.8은 이제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이 32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 자리 분산은 여기 있는 320에다가 0.1을 추가로 곱하면 그 값이 6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8의 제곱으로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하이패스를 이제 이용한 차량은 현재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때 우리가 승용차가 이제 하이패스를 이용한 차량이 336대 이상일 확률을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하이패스에 대한 이 확률 변수가 336대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다면 여기 너는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화 작업을 거쳐가지고 여기 너는 8분의 336 마이너스 320이 될 거고 그 결과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너를 이제 곡선을 그린 후에 여기가 2보다 같은 이 범위를 우리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여기가 0부터 0.2까지 해당되는 표를 찾아보면 그 값이 0.477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0.5 마이너스 0.477을 계산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0.0288 0.0228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음. 자, 15번 보겠습니다. 어느 세차장에서 자동차 한 대를 세차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이 8분이고 표준 편차가 2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자, 여기가 쓰면 이 자동차 한 대를 세차하는데 걸린 시간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제 평균은 8이고 이제 표준 편차가 2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고 이 세차장에서 세차를 한 자동차 중에서 16대를 임무 추출한대요. 그러니까 16대 임무 추출은 한마디로 이제 표본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표본의 크기, 즉 우리가 주로 n이라 썼지. n이 현재 16이라는 소리고 그럼 표본의 크기가 나왔다는 소리는 여기 있는 이 이야기는 실제 우리가 표본 평균의 확률 변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16대의 평균을 이제 확률 변수로 삼은 그런 표본 평균이 있었을 것이고 그 표본 평균은 이제 너도 정규분포를 따르긴 하는데 평균은 그대로지만 뭐가 바뀌는 거야? 그쵸? 분산 자리가 바뀌죠. 그 분산 자리는 여기 있는 너를 이제 우리가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16분의 4가 돼서 한번 4분의 1, 즉 2분의 1의 제곱 형태로 이쪽 자리를 메꿀 수 있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보면 16대의 총 세차 시간의 합이 2시간 이하일 확률을 고라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진 이런 스토리는 싹 다 한 대에 대한 기준 이야기예요. 한 대. 그런데 우리가 16대로 나왔기 때문에 너를 지금 한 대에 대한 이제 이 세차 시간. 근데 이 세차 시간도 2시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우린 단위를 현재 분으로 잡은 상태거든요. 이런 게 다 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으로 바꾸면 120분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 대당 이제 세차 시간이 몇 분 걸리기를 바라는 거냐면 이 120분을 우리가 16으로 나누는 거지. 그럼 16으로 나눴을 때 그 결과 이 값이
7.5가 되는 거야. 7.5.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요 놈을 다시 한번 써본다면 실제 여기 있는 표본 평균이 얼마? 7.5분보다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까지 되시나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너를 갖다가 표준화 작업을 거치게 되면 너는 분모 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7.5 마이너스 우리가 8을 하게 되면 이것이 마이너스 1이 된 마이너스 1 아니다. 마이너스 1 맞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할 수 있겠고 이제 얘를 갖다가 우리가 그려보면 얘가 0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표를 확인해 보면 여기는 이 값이 얼마나 나와 있냐 우리가 0.341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따라서 0.158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 자 16번 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A 제품의 무게에 대한 다시 A 제품의 무게에 대한 우리가 정균포를 따르고요. 그때 그 정균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 제품의 무게에 대한 정균포는 현재 3m 그리고 4의 제곱 이렇게 따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 제품과 B 제품에서 각각 임으로 4개씩 지금 한마디로 표본의 크기를 제공했죠. 현재 N은 4랑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때 A 제품 4개의 평균 무게가 K 이상일 확률과 B 제품 4개의 평균 무게가 K 이하일 확률이 서로 같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너희들을 싹 다 우리가 표본 평균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너는 우리가 A에 대한 표본 평균 근데 현재 이 A 다시 우선 A에 대한 표본 평균은 똑같이 정균포를 따릅니다. 정균포를 따를 텐데 평균은 M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산 자리는 2의 제곱을 4로 나눈 거기 때문에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너도 B에 대한 표본 평균은 정균포를 따를 텐데 그때 평균은 그대로고 여기 있는 16을 4로 나누니까 현재 4, 즉 2의 제곱이 여기 분산자리가 되겠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여기는 A 제품 4개의 평균 무게가 K 이상일 때 그럼 여기 있는 너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여기 있는 A 제품에 대한 이 표본 평균에 해당되는 이 값이 K 이상이라고 된 너희라고 잡혀 있는데 이 앞에 이제 4로 곱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4가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표본의 크기 자체가 4로 되어 있는데 이 X바 자체가 이 이름 자체가 뭔 거야? 그렇죠. 4개의 평균 무게인 거잖아. 그거를 확률 변수로 삼은 게 넣은 거죠. 다시 여러분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서는 16대의 총 세차 시간의 합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는 한 대당의 스토리를 바꾼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너 이름 자체는 4개의 평균 무게라는 이 맥락은 말 그대로 그냥 그게 바로 X바 A를 말하는 겁니다. 표본의 크기가 4짜리인 그 표본 평균들의 확률 변수가 그때 여기는 바로 X바 A인 거잖아. 무슨 말이 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는 그냥 X바 A 하고 그 값이 K 이상일 그 확률과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여기는 X바 B가 얼마? 그렇죠. K 이하일 확률이 서로 뭐 하다는 거야? 같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평균도 다르고 분산도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를 거쳐야 비교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표준화 거치게 되면 너는 P, Z, 여기는 1분의 여기는 K-M이 되겠고 여기는 P, Z, 너는 몇 분의 그렇죠. 2분의 K-3M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각각 우리가 표를 그려보면요. 너에 대한 이제 자리가 보다시피 여기는 이상이고 여기는 이하야. 근데 두 개의 값이 서로 같다는 것은 알다시피 여기 있는 이 자리에 현재 K-M이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이 자리에 2분의 K-3M이 있어서 이 확률과 이 확률이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와 너가 이제 부호만 다른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K-M은 우리가 2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3M을 계산한 소리고 이거 이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3K는
5m이라는 값을 얻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k분의 m이니까 양변 이제 k로 나눴고 5로 나누면 5분의 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5분의 3이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무 추출하여 그 표본 평균을 x파라 하자. 모평균의 평균의 신뢰도를 95%인 신뢰 구간 이렇게 잡았을 때 B-A가 11.76이다. 이럴 때 너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면 우선 우리가 여기가 95%짜리 신뢰 구간이 이렇게 잡았대요. 그럼 근데 여기 B-A라는 것은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알다시피 얼마 곱하기, 그렇죠, 2 곱하기 이제 95%짜리는 1.96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나서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있는 이 값이 바로 현재 얼마나 소리야? 11.76이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시그마가 아니다. 우선 그냥 이거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이때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이제 이걸 계산했다 치면 그 값이 몇이 나오냐? 이제 깔끔하게 좀 3이 나온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표본 평균이 현재 따르고 있는 정규분포는 우리가 현재 평균은 이제 그대로고, 여기 있는 이쪽 자리가 실제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일 때는 n으로 나눠서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3이니까 바로 3의 제곱을 이제 따르는 이런 형태를 따르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너의 확률을 구하기 때문에 너를 갖다 이제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겠죠. 그럼 너를 표준화 거치게 되면 너는 몇 분의, 그렇죠, 3분의 여기 있는 m 플러스 5.58에서 5.88에서 여기 있는 m을 빼는 거니까 그럼 5.88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제 약분을 잘 하면 그 결과 1.96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너를 이제 그려보면 여기가 1.96보다 큰 이쪽의 부분을 구하는 소리고, 그걸 이제 우리가 표를 좀 찾아보면 그때 여기 있는 이 값이 다시 그치, 이 값이 얼마 나오냐? 0.4750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0.5에서 0.4750을 뺀 최종적으로 얼마 되겠다? 0.025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1년 독서량은 표준 편차가 5건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다시 1년 독서량이 현재 정규분포를 따른데 그때 평균 안 나왔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우리가 5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따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 n명을, 이게 표본의 크기가 되겠죠, 임을 추출하여 1년 독서량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10건이다. 현재 여기 있는 여기까지 맥락이 바로 뭘 말하는 거야? 그렇죠. 표본 평균이 현재 몇이다? 그렇죠. 10건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표본 평균이 10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1년 독서량의 평균 M의 신뢰도가 99%짜리 신뢰 구간을 이렇게 따른데,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N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99%짜리 신뢰 구간을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 보면 되는 거죠. 오케이, 만든다.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요놈의 신뢰 구간의 길이를 정확히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신뢰 구간 길이를 이용해서 식을 쓰는 게 좀 더 간결하겠죠. 지금 무슨 말이 되고 있어? 오케이.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11.29에서 8.71을 빼면 그 값이 2.58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현재 뭘 구한 거야?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한 거야. 그치? 그럼 이 실내 구간 길이가 현재 우리가 실내 구간 길이는 2 곱하기 여기 있는 99%짜리에 해당한 것은 바로 2.58이잖아. 오케이. 2.58 곱하기 여기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여기서는 n 값이 그냥 n으로 주었으니까 루트 n을 쓰시고, 여기서 시그마는 현재 그냥 얼마입니까? 그쪽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굳이 여기 있는 x바가 10이라는 걸 이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거 약분하고 그 다음에 루트 n은 현재 1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n 값 얼마 되겠다? 100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현재 선생님이 지금 찍고 있는 PDF는 1부터 10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교과서에는 1부터 8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8로 고쳐놓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8이 되겠죠? 자, 어쨌든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8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때 임으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반복한답니다. 꺼낸 공에 적힌 수를 모두 더하여 그 합이
몇의 배수? 4의 배수가 되면 그 시행을 멈춘대요. 근데 이 시행을 멈출 때까지 꺼낸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를 하자. 그럴 때 여기는 너의 값을 구하라 돼 있는데, 자, 보다시피 우리가 마지막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다 했기 때문에 비보온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확률 변수 x는 현재 이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충분히 표를 통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너는 우리가 현재 말 그대로 아까 확률배수 x가 이름이 뭐라고? 그렇죠. 여기는 4의 배수가 합해서 꺼낸 공의 합이 4의 합해서 4의 배수가 된다면 그 시행을 멈춘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던져서 끝날 때도 있겠고 두 번 던져서 세 번 던져서 쭉 이제 던지다가 어쨌든 우리는 공을 다시 안 넣는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마지막 8개의 공을 다 꺼내는 과정도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어디 꽤 이제 그 다음 과정이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단 말이지. 무슨 말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여기 있는 3부터 그 다음 과정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거란 예상이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3보다 큰 쪽을 생각하지 말고 3보다 작은 쪽인 여기는 1과 2를 구한 다음에 전체 확률 매에서 1에서 여기 있는 px는 1 빼주고 또 px는 2를 빼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3보다 같은 이쪽 범위에 해당되는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1일 때와 2일 때에 집중하자는 거지. 그럼 현재 한 번 시행해가지고 이때 이 끝나는 그런 상황은 어떤 거냐면 바로 사업에서 나오면 되는 거겠죠. 그럼 누구 있습니까? 그죠? 4 나왔을 때와 8 나왔을 때와 10이 나왔을 때 그럼 바로 첫 번째 확률 변수 1에서 시행이 끝난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럼 그놈의 확률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12분의 다시 12가 아니죠. 미안. 8분의 얼마 되겠다?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잠깐만. 내가 여기서 방금 10이라고 착각하고 풀었다. 자, 8까지야, 8까지. 그러니까 몇이야? 8분의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일 때. 이제 두 번째 끝난 상황은 어쨌든 첫 번째 눈에는 우리가 뭐가 안 나와야 돼. 그렇지. 사업에서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수는 1, 2, 3, 그리고 5, 6, 7이 나와줘야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1로 시작해서 사업에서 몇 개 나올 수 있냐면 그 다음 숫자 더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 그렇죠? 2하고 3을 더했을 때 그 다음에 2하고 7을 더했을 때 그때 우리가 바로 사업에서 나오겠죠. 4와 8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1, 3 그리고 1, 7 이렇게 나오는 상황 같은 맥락으로 이제 여기가 2일 때니까 그 다음 얼마 되겠습니까? 얘가 2하고 6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히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2와 2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2, 6만 존재하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계속 가보죠. 이번에는 3일 때는 누구와 누구? 그렇죠. 2라고 그치. 5가 이제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5일 때는 누구와 누구? 그렇죠. 우리가 8하고 이제 12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3하고 7이 존재하겠고요. 6일 때는 2랑 그 다음에 6이 존재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6이 될 수 있어? 6이 또 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2만 존재하는 거고 7 때는 1이랑 누구? 그렇죠. 5가 존재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순수쌍이 총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이제 10개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러니까 현재 여기 있는 두 번째 때 시행이 멈추려면 우리가 그때 해당되는 개수는 10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총 8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낸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8 곱하기 7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은 확률이 8분의 2였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너의 이제 최종적 확률은 아까 여기 써놓은 식처럼 1-4분의 1 빼기 여기는 약분하면 28분의 5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그걸 최종 계산하면 현재 7분의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0분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대요. 그럴 때 여기 있는 너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여기 너의 값을 구해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널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너의 성질에서 이렇게 계산되는 거 알 수 있겠고, 근데 보면 여기 있는 너를 이제 사용할 때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딱 한 가지죠. 여기 있는 이 확률이 단순 확률이 아니라 이항분포를 현재 따르는 입장에서는 무슨 확률? 그렇죠. 독립시행의 확률로서 그 확률이 정리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산될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px는 3이라는 너에 대한 확률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시행 10번 중에 몇 번, 그렇죠. 3번이 일어났을 때의 확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그 확률 p가 3번, 그리고 그 p가 아닌 확률이 7번 발생하고, 그때 해당되는 경우 수는 바로 10C3 이렇게 우리가 작성된다는 거 알고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px는 4에 대한 확률은 10C4에 p의 4승 1-p의 6승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두 개 같대. 여기가 얼마? 5분의 4가 추가되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계산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 이제 그 계산 이제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때 p 값이 얼마 나오냐? 그 12분의 5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 p가 12니까 여기 있는 너는 이항포 입장에서는 그놈의 평균은 6 곱하기 그리고 n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5 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얼마? 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확률에서 x가 정규분포를 이렇게 따르고 있을 때 여기 있는 너의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라. 어쨌든 우리는 이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정규분포 곡선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너는 우리가 평균을 기준으로 어쩔 때 여기 있는 확률이 최대가 되냐면, 여기가 뭐 어떻게, 그렇죠,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이 됐을 때가 여기 있는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넓이가 최대라는 것은 확률이 최대가 된다 말과 똑같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긴 너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 아니잖아. 그 최대가 되는 a를 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표준할 필요 없고요. 이 상태 말 그대로 이 평균이 현재 정규분포 곡선에서는 7로 주어진 거다. 7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좌우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먼저 수정할 거는 얘가 4a 플러스가 아니라 교과서에서는 현재 얘가 2a 플러스 3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게요. 그러면 여기는 좌에서 2a-5가 여기 있고 얘가 2a 플러스 3 여기 있으면 그때 그 확률이 최대라는 소리겠지. 그럼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있는 2a-5와 2a 플러스 3이 서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평균 자리가 너의 평균 중점과 서로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2a-5 더하기 2a 플러스 3의 평균은 바로 얼마 되겠다? 7이 된다는 소리고, 결과적으로 4a-2는 얼마? 14가 된다는 소리니까 그때 4a는 16, 따라서 a는 얼마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 자, 22번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버스 정류장 사이의 거리는 표준 편차가 80m인 정규표를 따른다. 이제 얘가 시그마를 나타내는 거고, 모평균을 신뢰도 95%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 평균 차가 39.2 이하가 되기 위한 표본의 크기, 한번 n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 되어 있는데, 어쨌든 문맥상 우리가 주어진 게 모평균을 신뢰도를 95%짜리 신뢰 구간 이야기를 나왔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써본다면, 너는 우리가 x바 마이너스 95%는 1.96이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현재 80이니까 이렇게 작성해주고, 자, 이게 오른쪽에서는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80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재 여기 있는 모평과 표본 평균의 차가 39.2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게 현재 뭘 의미하는 거냐? n-x 바의 절대값의 값이 39.2 이하가 되길 바라는 거야. 맞아? 오케이. 그런데 여기 있는 n-x 바의 이 디자인 자체는 어디서 만들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요 실내 구간에서 양변 룩으로 x 바로 빼버리면 그 디자인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럼 너는 n-x 바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80, 여기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8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뭐까지 씌워버리면, 절대값 씌워버리면 절대값 n-x 바가 현재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80 이렇게 쓸 수 있는 가능합니다. 오케이. 한마디로 여기 있는 너에 대한 뭐 최소값이라고 제공한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이 값이 이 값보다도 여기 있는 39.2가 더 뭐 할 때,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을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고 있어요? 오케이. 따라서 여기 있는 요 식을 만족시켜 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n에 대한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 거지. 됐죠? 그럼 이제 양변을 뭐 나눠주고 양변을 루트 n도 곱해주고 하다 보면 그 모습이 루트 n이 4보다 크다 나올 것이고 그때 n 값이 16보다 크다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은 얼마 되겠다? 16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다음이 아니라 끝났네요.